XRP 레저 위에서 실물 자산 토큰화가 이제 48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몇 주 만에 4,900%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보여줬는데요. 이 숫자는 단순한 급등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미래 금융시장의 새로운 지평이 XRP 레저 위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는 리플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아직 가격이 답답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기관들의 움직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고 깊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XRP의 장기적인 가치와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2023년 7월 13일 SEC 대 리플 소송에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이 바로 기관들이 XRP 레저를 신뢰하고 뛰어들 수 있는 결정적인 명분을 제공한 거거든요. 이 중요한 판결 이후 정확히 3년 뒤 같은 날짜에 DTCC 토큰화 서비스의 소프트 론칭이 시작된다는 점은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사전에 조율된 거대한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진 날을 기억하시죠?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선언은 리플과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왔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하나의 법적 승리를 넘어 기관 투자자들이 XRP 레저를 활용하여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고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해 주었다는 거죠. 이 덕분에 지금 XRP 레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실물 자산의 토큰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48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실물 자산이 XRP 레저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데이터는 이 판결이 가져온 실제적인 결과물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보고서상의 숫자가 아니라 BNY 멜론이나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XRP 레저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대비 30% 급증이라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폭발적인 성장을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법적 명확성이 기관 자본 유입의 결정적인 촉매제가 된 겁니다. 리플의 최근 행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RLUSD, 즉 리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량 발행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2억 개가 넘는 RLUSD가 발행됐다는 소식은 단순한 코인 발행 소식이 아니죠. 이것은 리플이 기관 고객들을 위해 사전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새로운 거래 채널과 온체인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잭 맥도날드 리플 RLUSD 부사장의 발언처럼 RLUSD의 대량 발행은 단지 돈을 찍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기관 사용을 위한 유동성과 재고를 선탑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관들이 XRP 레저 위에서 대규모 거래를 할 때 필요한 안정적인 디지털 현금을 미리 준비해두는 거죠. 이처럼 리플은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실제 금융시장에서 필요한 유동성 인프라까지 직접 구축하며 기관들이 XRP 레저로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XRP 레저 생태계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RLUSD가 XRP와 어떻게 공존하며 시너지를 낼까요? 잭 맥도날드 부사장은 XRP 토큰이 XRP 레저의 고유한 가스 토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레저에서,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레저에서 가스 토큰으로 쓰이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XRP 레저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과 거래는 소량의 XRP를 수수료로 사용합니다. 이는 스팸을 방지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결제 비즈니스에서는 법률이나 내부 규정상 암호화폐를 직접 다룰 수 없는 고객들이 여전히 많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없이 디지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거든요. 소름 돋는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때에도 백그라운드에서는 XRP가 유틸리티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될 때마다 XRP의 수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리플의 전략은 기관 자금의 유입과 XRP 락업 현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상장 지수 펀드에 14억 개 이상의 XRP가 잠겨 있으며 미국 내에서만 9억 개에 육박하는 XRP가 락업되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XRP를 단순한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미래 금융 인프라의 핵심 구성 요소로 인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CME 그룹에서 XRP 선물 거래량은 132만 계약을 넘어섰고 628억 7천만 달러라는 명목 거래량과 286억 6천만 XRP 상당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수치들은 XRP가 이미 주류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역할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블랙록이나 그레이스케일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움직임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XRP 레저 위에서 실물 자산의 토큰화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현재 XRP 레저의 실물 자산 토큰화 규모는 48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전체 랭킹에서 네 번째 자리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XRP 레저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기존의 강자들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더리움의 실물 자산 규모와 불과 10억 달러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는 프로비던스라는 압도적인 선두 주잭에서 200억 달러 가까이 뒤처져 있지만 이더리움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목표라는 거죠. 베네크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가치 창출의 물결은 기존의 레거시 금융 시스템에서 토큰화된 비즈니스 중심 네트워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XRP 레저를 결제 정산 및 규제 준수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주요 기업 체인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XRP 홀더들이 오랫동안 기대해온 바로 그 비전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JP모건과 같은 전통 금융거인들의 움직임은 XRP 레저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베네크 보고서는 XRP 레저와 함께 프로비던스, 캔턴, 그리고 JP모건의 키네시스 등을 주요 기업 체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목하는 핵심은 바로 기업 체인 시대의 도래입니다. 가치와 수수료가 기존의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규제된 비즈니스 중심의 네트워크로 이동할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리플의 은행 인가 추진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는 XRP가 단순히 투기적인 자산을 넘어 규제된 결제 및 정산 분야에서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시장의 확신을 증명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 리플의 은행 인가는 XRP 레저의 인프라가 안전하고 투자 가능한 자산으로 기관들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라는 거죠. 이로써 XRP의 미래 가치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의 프로젝트 아카시아는 XRP 레저의 실질적인 활용 사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제로캡이 호주 중앙은행의 프로젝트 아카시아에 참여하여 토큰화된 국채의 2차 시장 거래를 XRP 레저의 네이티브 덱스, 즉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호주 자본시장에서 정산 효율성, 유동성, 그리고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기획된 것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환경에서 세 가지 핵심 역량을 테스트했습니다. 그 결과 토큰화된 국채의 발행, 온체인상의 디지털 트윈 발행, 리플의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한 2차 거래 실행, 블록체인 기반의 망의 이벤트 정산, 그리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현금을 사용한 실시간 결제 완료 등 전체 생애 주기가 완벽하게 검증되었습니다. 2번, 3번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이 내용은 XRP 레저의 기술력이 현실 세계 금융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프로젝트 아카시아의 주요 발견은 향후 10년간 글로벌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정의할 핵심 트렌드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실물자산 토큰화와 전통 금융의 디지털 자산 인프라 융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몇 가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정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T+0 정산 방식에서 거의 즉각적인 아토믹 정산으로 전환하여 결제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유동성 확보입니다. 24시간 7일 동안 2차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 이동성을 증대시키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셋째, 프로그래밍 가능성입니다. 쿠폰 지급, 규제 준수 로직, 그리고 상환 트리거를 자산 자체에 직접 내장하여 금융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오류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투명성입니다. 온체인 감사를 통해 규제기관, 관리인, 그리고 거래 상대방에게 완벽한 감사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접근성입니다. 최소 참여 기준을 낮추고 투자자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프로젝트 아카시아의 성공적인 결과는 XRP 레저가 단순한 암호화폐 플랫폼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미래를 재편할 수 있는 강력한 인프라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겁니다. 호주 중앙은행과 제로캡의 협력은 XRP 레저의 고유한 탈중앙화 거래소 기능과 아토믹 정산 능력이 실제 대규모 금융 거래에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사례는 다른 중앙은행들과 금융기관들에게도 XRP 레저의 활용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JP모건 같은 거대 금융사들의 관심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실물자산 토큰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XRP 레저는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술적 진보와 제도권 편입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XRP 홀더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다룬 핵심만 다시 짚자면 XRP 레저 위 실물자산 토큰화의 폭발적인 성장과 리플의 전략적인 RLUSD 발행,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 프로젝트 아카시아를 통한 XRP 레저의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 역할 입증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XRP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끌어올릴 강력한 동력이 될 거거든요. 단순한 투기를 넘어 미래 금융의 근간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심층적인 분석과 인사이트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